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아침 7시 10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꼭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서초 갑지역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모든 반포동, 그 다음에 잠원동, 방배 본동과 1, 4동까지 내방역 방배역까지가 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지역구 이제 다 아시죠? 많은 전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김정은이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을 다녀온 것은 한미일 3개국 안보 수장들의 이 회합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본에서는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 전부 다 NSC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NSC 수장들이 한 군데 모여서 지금 북한의 핵 위협 날로 고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인 갈등 역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방송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김정은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요청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제가 해답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얘기인데, 계속 2, 3일간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10일날 서울에 귀국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어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9일날입니다.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는 그냥 외향적인 측면,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생일까지 알고 있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하고 지금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됐잖아요. 2년간. 그리고 친서교환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화 파트너인 김정은이 신상 정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생일이 언제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신상 정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의 생일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생일 정도 느닷없이 챙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매우 지금 심각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본인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을 기억하고 있더라, 느닷없이 그러고 또 만났다고 돼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닷없이 부른 거하고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 우연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 트럼프도 쇼를 무지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즉흥적 결정 물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배합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생일은 우연히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트럼프
이 3자 회동, 그러니까 한국 안보실장하고 일본의 안전보장국장 이 두 명을 부르는 것을 백악관의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전에 보고를 해서 다 정해졌지만 세트가 다 끝났지만은 이 극적인 효과를 누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을 잘 챙기고 있다. 전쟁만 좋아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 대화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모양새를 극적인 그런 연출을 통해서 더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전달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에 생일 축하 메시지 말고 무슨 메시지가 중요한 정책적 전략적 메시지가 김정은이 핵 폐기와 관련해서 있겠느냐? 그냥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하던 수준의 얘기일 것이다. 특별히 분석해야만 할 메시지는 없다. 그야말로 덕담 수준의 생일 축하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덕담의 내용에는 대화 잘 좀 한다. 하고 싶다. 내가 김정은이를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내가 짝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 아니냐? 당신을 믿는다. 이 정도의 그야말로 외교적인 덕담 수준의 메시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김정은에 대해서 지난 12월 3일 날 로켓맨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써가지고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군사적 도발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 압박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맨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수단에 미국이 의지해서 김정은이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이렇게 1월 8일 날 대화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갖는지 뭘 노리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지금 북한 문제를 볼 때요. 풀어볼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뭐냐면 큰 틀에서 국제정세, 즉 트럼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 전체에서의 국제 정치, 외교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국제적으로 보면 우선 미중 패권 갈등이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1세기 중반이잖아요. 벌써 2020년도. 2050년도에 중국은 미국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 기점이 2025년, 2030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이 과연 중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단일 진호 체제 하에 지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느냐, 즉 G2에서 G1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패권 부상을 강력히 견제해야 됩니다. 미국의 1등 국가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러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있는데 하필 즉 그야말로 북한은 중국의 동맹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항상 북한 옆에 있다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때 전쟁과 같은 이번 이란에서 보여준 그런 수단을 쉽게 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작게 얘기하면 미국과 북한 관계만 본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는 2018년도 뜨끈뜨끈하던 그런 대화 국면이 2019년도 내내 얼어붙었어요. 이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가 노동당 전원회의 했어요. 7기 5차 회의. 이걸 열어가지고 뭘 결정했느냐? 첫째, 미국에 대해서 충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충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 핵 미사일 증가 노력, 즉 핵 능력의 폭과 심도는 결국 미국한테 달려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핵 미사일 이 실험 유해는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이 결국 지난 연말에 결정된 노동당 전원회의의 중요 결정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미국이 기존의 빅딜 전략이라고 하는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은 이러한 충격적 행동, 즉 ICBM이라든가 SLBM 같은 초고강도 군사적인 압박을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협 국면에 미국을 몰아넣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점으로는 바로 이란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솔레이마니 군 최고 사령관을 전격적으로 공습 사살했어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 해결에 있어서 군사적인 수단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강경한 군사적인 압박과 그 다음에 무력 공격 의지를 행동화시켰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란답게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드시 피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또 미사일 13발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국면이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예상과 달리 추가적인 군사 보복을 하지 않고 강력한 경제 제재라는 보복의 칼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은 일면에서 북한과의 대결 국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대결 국면은 현재 군사적인 그야말로 전쟁 위기로 가는 국면 직전에 와 있어요. 이란과는 이미 전쟁 위기 선상에 와 있는데 이것이 전쟁 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은 유엔 제재를 더 쪼이고 싶어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안보 위협 국가군에는 제일 큰 국가 위협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위협입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무서운 위협입니다. 북한과 이란 위협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가장 시급하고 긴박하고 임박한 위협을 북한과 이란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시급성 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안보 위협 국가로 보았는데 이것이 지난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시급한 안보 위협이 북한에서 이란으로 넘어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솔레이마니를 전격적으로 공습 사살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미국이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테러 위협 5개가 미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안보 위협 세력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현 상황이 이 미국이 설정한 안보 위협 국가 군과 그 다음에 테러 단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군으로부터 오는 즉 액터 행위자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을 미국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북한과 이란 문제의 압축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도 충격적 행동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미 전쟁에 빠져 있어요. 전쟁 위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적인 군사적 부담 중에 가장 큰 것이 중동에서의 하나의 전쟁과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또 하나의 전쟁, 즉 1+1 2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미국 군사력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었고, 그리고 2개의 전쟁을 피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 전략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현 상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만큼은 전쟁 위기 직전까지 맺히지 않도록 대화의 틀 안에 미국 간의 협상 구도는 살려둬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대통령한테 꼭 문재인한테 얘기해서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번 메시지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간에 올림픽도 열고 금강산도 열고 철도 도로도 열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제안한 하루
말에 나왔어요. 제안한지. 이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 미국과 협조를 잘 해라. 이거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미 국무부를 통해서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조야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성급한 자세에 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라고 했다. 얘기는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이 한번 해봐라. 잘 되나? 김정은이가 당신 말을 듣는지 한번 해봐. 당신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잘못된 거야. 이거를 스스로 깨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일을 시켜본 거예요. 하도 대화에 남북 경협에 목을 메고 있으니 내 메시지도 갖고 한번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미국과 대화도 안 하고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도 파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당신이 막아봐.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압박수단밖에 남아있지 않다. 내가 군사적인 강공책을 쓰더라도 문재인 정부여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라. 당신이 해보지 않았느냐? 메시지로 전달해보고 달래도 보고 김정은이가 듣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들을 것으로 보는가? 직접 당신이 확인해봐라.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추후에 이제 미국 선거가 11달 남았습니다. 10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10달 남은 기간 동안에 김정은이가 군사적인 압박과 도발에 고강도 수위를 넘나들 경우에, 즉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넘는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는 군사적인 강공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지금과 같이 또 반대할 거냐? 반대하지 마라. 나는 반대하더라도 내 길로 간다. 이런 강력한 압박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중재를 부탁함으로써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뭐냐?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의 싸움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싸움은 서로 미국 간의 대화 협상의 틀을 깼다고 하는 비판, 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내내 서로가 공을 계속 상대방 콧대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제안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생일 축하까지 했어. 김정은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김정은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플러스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했다. 근데 김정은이가 안 따라오는데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은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더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동안 잘 쓰지 않던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여러분들은 김정은이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벌을 줘야 된다. 이러한 미국의 최고의 압박 전선에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수단의 소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당신들 제재 완화 결의안 어림도 없어. 그거 해봐야 절대 안 돼. 그거 포기해. 이런 압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제안이 엄청나게 김정은에 대한 중재, 운전자로 이거를 주창하고 있는 문정권에 대한 신뢰의 회복, 문정권을 믿고 그리고 진정으로 트럼프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상당하게 남북 간에 미국 간에 대화를 촉진할 것처럼 보지만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한번 두고 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런 좋은 의미로 이번 대화가 진행되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행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1, 4분기 금년 4월까지 미국 간의 대화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고강도 수준의 도발도 이제는 못한다. 이란 사태가 바로 북한을 도발 억제하게 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에게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와 아니다. 오히려 핵을 갖지 않으면 이란같이 당하기 때문에 핵을 더 고도화시켜가지고 절대 북한을 건들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간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저의 전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선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